집 파는데 평균 55일. 그런데 3일 만에 현금으로 사준다면? 2014년 샌프란시스코 에릭 우가 시작한 혁명적인 부동산 모델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티커 OPEN.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흥정도, 대출 승인 기다림도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가격을 매기고 회사가 직접 현금으로 삽니다. 아이바이어, 즉시 구매자 모델. 2021년 진로우가 5억 달러 손실을 보고 철수했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픈도어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에서 집을 팔아보신 적 있나요? 악몽입니다. 먼저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아야 하고, 집을 수리해야 하고, 오픈하우스를 열어야 합니다. 수십 명이 집을 뒤지고 다니죠. 그래도 팔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평균 55일이 걸리고 6%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2014년 에릭 우는 이 고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면 어떨까?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죠. 집주인이 온라인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즉시 가격을 제시합니다. 마음에 들면 3일 안에 현금이 입금됩니다. 끝.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AVM, 자동가치 평가 모델입니다.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 동네 특성, 학군, 범죄율, 계절성, 모든 변수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적정 가격을 산출합니다. 인간 감정사보다 빠르고 때론 더 정확합니다. 오픈도어의 수익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프레드.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둘째, 서비스 수수료. 편의에 대한 대가로 5% 정도 받습니다. 셋째, 부가 서비스. 타이틀 보험, 에스크로, 주택대출까지 제공합니다. 첫 시장은 피닉스였습니다. 2014년 말 첫 집을 샀죠. 선벨트 지역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들이 비슷비슷해서 가격 예측이 쉽고, 인구가 늘어서 수요가 탄탄하고, 날씨가 좋아서 집 상태가 양호합니다. 초기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세보다 싸게 팔겠어? 하지만 수요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혼, 상속, 이직, 파산. 빨리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확실성과 속도가 가격보다 중요한 사람들. 2017년 오픈도어는 1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이 됐습니다. 벤처 캐피털이 몰려들었죠. 2018년엔 소프트뱅크가 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손정희는 부동산 거래의 아마존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죠. 같은 해 12월 오픈도어는 SPAC 합병으로 상장했습니다. 소셜 캐피털 헤도소피아투와의 합병이었죠. 기업 가치 48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집을 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픈도어는 자산담보대출을 활용합니다. 비소구 ABS라고 하죠. 매입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집을 팔면 갚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이 모델의 핵심은 회전입니다. 집을 얼마나 빨리 사서 팔 수 있느냐? 오픈도어는 평균 90일을 목표로 합니다. 매입 후 간단한 수리를 하고 프로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립니다. 가격이 적절하면 금세 팔립니다. 2021년은 황금기였습니다. 제로금리의 부동산 광풍이 불었죠. 오픈도어는 연간 2만 채 이상을 거래했습니다. 매출은 8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가는 3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이바이어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았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진로우가 진로우 오퍼스로 뛰어들었고 레드핀도 레드핀 나우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중개업체들도 현금 구매 옵션을 추가했죠. 시장 점유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로우가 아이바잉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거였죠. 3분기에만 3.8억 달러 손실을 받고 7천 채의 재고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가격을 잘못 예측한 겁니다. 진로우의 실패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했고 시장가보다 비싸게 샀고 팬데믹 특수가 끝나는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00명을 해고하고 5억 달러의 감액 손실을 기록했죠. 오픈도어도 위기였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났고 투자자들은 다음은 오픈도어라고 수군댔죠. 하지만 오픈도어는 달랐습니다. 진로우보다 보수적이었고 데이터가 더 정교했고 무엇보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2022년은 실현의 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죠.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었고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오픈도어의 재고 회전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싸게 산 집을 싸게 팔아야 했죠. 2022년 오픈도어는 14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90% 이상 하락한 거죠. 위기 속에서 오픈도어는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말 CEO가 교체됐습니다. 창업자 에릭 우가 물러나고 캐리 휠러가 새 수장이 됐죠. 운영 효율화와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기 시작했죠. 매입을 줄이고 가격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재고 보유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CMAI, 이자 비용 후 기여 이익을 핵심 지표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십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진로우, 레드핀과 제휴를 맺었죠. 이들 플랫폼에서 현금 오퍼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파트너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도 추가했습니다. 리스트 위드 오픈도어라는 전통적인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죠. 즉시 판매와 시장 판매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본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수료는 챙기는 전략입니다. 2023년부터 조금씩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재고 회전이 빨라지고 손실 폭이 줄어들고 있죠. 보유 기간을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했고 CMAI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직 흑자는 멀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오픈도어의 본질은 뭘까요? 데이터 회사일까요? 부동산 회사일까요? 둘 다입니다. 정확히는 주택 재고를 담보로 한 거래, 가격, 운영 위험을 돈으로 사는 회사입니다. 리스크를 수익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죠. 성공의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예측의 정확도. 1%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둘째, 재고 회전 속도. 하루가 늦으면 이자와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셋째, 자금 조달 비용. 금리가 오르면 마진이 사라집니다.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2022년처럼 대규모 손실이 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재고 평가손이 발생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마진이 얇아집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바이어 모델은 살아남을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매년 600만 채의 집이 거래됩니다. 이 중 10%만 아이바이어를 택해도 60만 채입니다. 거대한 시장이죠. 기술도 계속 발전합니다. AI가 고도화되면서 가격 예측이 정교해지고 자동화로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개선됩니다. 시간은 오픈도어의 편입니다. 현재 오픈도어 주가는 10달러 미만입니다. 고점 대비 95% 하락한 상태죠.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진로우가 포기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천 채를 거래하고 조금씩 효율을 개선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매입 매각 주택수, 평균 보유일수, 그리고 CMAI. 이 숫자들이 개선되면 주가도 회복할 겁니다. 성장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기니까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OPEN. 집을 즉시 현금으로 사는 아이바이어의 선구자. 2021년 정점을 찍고 2022년 나락을 경험한 회사. 진로우는 떠났지만 오픈도어는 남았습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부동산 거래를 혁신하려는 10년의 도전. 시간의 가치를 현금으로 바꾸는 회사. 그것이 오픈도어의 정체성입니다. 집을 파는 55일의 고통을 3일로 줄이는 대가로 스프레드를 받습니다. 금리와 집값에 운명이 걸렸지만 그래도 계속 갑니다. 언젠가는 부동산 거래의 표준이 될 거라 믿으면서